안녕하세요. 종로에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1월 26일 토익 총평 강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해커스 토익 검색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완전 좋은 거는 회원 가입이 없어요. 들어서 그냥 보시면 되니까 꼭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이도 먼저 볼게요. 일단 우리 파트 1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 사진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물 중심 사진이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중중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정답 자체는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답을 좀 어렵게 내다 보니까 괜히 긴장감 유발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게 좀 나왔지만 우리가 정답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찾으셨다면 헷갈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 문제를 볼 때 풀어야 되는 이 과정이 좀 있어요. 그냥 사진 아무거나 땅 보고 가 아니라 사람, 동작, 복장 물건, 배경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 같은 경우는요. 완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꼬투리를 잡을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답 같은 경우는 꼬투리가 하나라도 걸리면 오답인 거예요. 그쵸, 당연히 완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못 알아들은 게 있어요. 그럼 걔는 꼬투리 잡고 틀렸다가 아니라 못 알아들었으면 세모를 치는 겁니다. 세모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2개부터는 조금 곤란해지는데 하나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물건이나 장소 당연히 오답이겠죠. 아니 사진 묘사인데 없는 거나 오답이겠죠. 보통은 이렇게 정답만 어렵게 좀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끔 정답은 좀 쉬운데 다시 한번 오답을 어렵게 내다 보니까 괜히 우리가 호롤롤롤롤 이렇게 딸려가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죠. 항상 다시 한번 그냥 이게 답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래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근거가 확실하셔야 된다. 이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휘 한번 보실까요? hold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딱 이 단어를 보고 그렇구나 한국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가 아니라 이미지를 좀 그려야 되는데 holding이라는 거 뭔가를 좀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런 장면이겠죠. 여기서 지금 이분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가 오늘 holding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사진을 픽을 했지만 그것만 답일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사진을 찍고 있다.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내가 봤을 때 이거 들고 있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을 유추하지 마시고 들고 있고 사진 찍는 것 같고 그렇구나 이랬는데 나오면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inline입니다. 우리 inline이란 말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inline skate입니다. 우리 바퀴가 한 줄로 되어 있어서 inline skate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 inlin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줄로 있는 장면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나무들이 한 줄로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in a row 이런 표현들도 한 줄로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사람이 서 있든 나무가 서 있든 물건들이 있든 일렬로 쭉 가는 그 장면 머릿속에 이미지 잡아주시고요. 자, looking into라는 표현은 쉽죠. look 보는 건데 into 안쪽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 장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이렇게 안쪽 보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현미경은 보통 microscope라고 하니까 looking into a microscope 해도 되는데 꼭 뭐 현미경만 들여다보나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사람의 속마음도 들여다보고 가방 안쪽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사진이 나오면 단어만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응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꼭 그대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토익은 절대로 똑같은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바꿀 거야. 응용이 필요해요. 응용을 하려면 이거구나라는 내용과 단어 어휘와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거라는 거죠. scatter 이 단어는 되게 뭐 리스닝 리딩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팍
흩뿌려져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어도 될 것 같고요. 뭐 물건들이 막 이렇게 난장하게 막 이렇게 뭐 난잡하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요런 것도 될 거란 말이죠. 혹은 이렇게 꽃잎들이 퍼져 있는 것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꽃잎이 바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꽃잎이 바닥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떨어져 있다,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꽃이 됐든 책이 됐든 과자가 됐든 뭐 그레인 어떤 곡식 알갱이가 됐든 다 퍼져 있는 장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보면 사진들이 뭔가 대체 포인트가 뭔가 싶단 말이죠. 자,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먼저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네 하시고 들어보시고 꼬투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park, 뭐 공원도 되지만 대부분이 주차하다라고 사용을 하죠. parking 하게 되면 주차하는 중이 되는 거고 parked 하게 되면 주차가 끝난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장면들 보시면 이미 주차칸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끝! 그럼 여기서는 뭐 some vehicles, 그 다음에 have been parked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이미 주차가 끝! 난 상황이 되는 거고요. 혹은 요걸 좀 다르게 보면 차들이 지금 요렇게 일렬로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까 일렬로 뭐 봤죠? 요거 사용했죠? 요거 같이 이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 주차도 하고 우리 뭐 주차하죠?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따릉이들이 이렇게 자전거, 그렇죠. 주차되어 있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주차는 꼭 뭐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타고 다니는 것들 세워놓는 장면, 자전거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토익에선 그 두 가지가 가장 보편적이고요. 종종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스쿠터 이런 애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미지 잡으세요. 마지막입니다. wearing하고 putting on이 되는 거죠. 요거는 항상 우리가 좀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은 요 장면이에요.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는 중이에요. 착용을 완료한 거예요. 완료했죠. 이미 착용이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wearing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earing a mask 하게 되면 착용을 끝났어요. 더 이상 마스크에 신경 안 쓰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put on, putting on 이란 표현은요. 착용하는 중간 동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렇게 착용하는 중간 동작일 수 있겠죠. putting on a mask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벗는 중인데요. 그럼 뭐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 불가죠? 그것도 될 수 있잖아. 그때는 뭐 하면 돼요? take off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taking off a mask 되면 마스크를 벗는 중이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쓰는 중인지 벗는 중인지는 몰라요. 나오는 게 답이에요. 키워드 맞는 게 답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지금 이분이 요 셔츠 착용을 하는 중이에요. 착용을 완료했어요? 완료했죠. 이때는 put on이 아니라 wearing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이 이 맞는 단어들을 영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아서 불러줄 겁니다. 그럼 듣고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파스리 들어갑니다. 난이도 스키밍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스키밍은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난이도 자체가 스키밍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어려운 단어를 썼다든지 뭐 보기를 좀 길게 줬다든지 이러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쉽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난했다 정도. 그래서 스키밍 난이도는 중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크립트 내용이 오랜만에 어려운 게 몇 개 좀 있었어요. 보통 토익은 우리에게 내용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모르는 분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으로는 거의 도전하지 않는데 오늘은 도전을 조금 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토익에서 요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 이유를요, 기억을 해봐야 돼요. 왜? 문제 난이도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단어도 똑같은 걸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수준을 조절을 해나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나왔던 이 전문 용어들 조금 엄청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이랄까? 그래서 볼 수 있는 조금 세밀한 단어들을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더 올려서 어휘를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시험은 잘 보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 이 토익 시험을 통해서 졸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내가 남은 공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전략을 또 짜보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가 돼도 준비가 안 돼도 시험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음 난이도 얘는 뭐 맨날 중상이죠. 사실 만만한 발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미국인은 미국인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호주는 호주대로 그냥 아주 그냥 자기들 멋대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이도는 우리 심리적으로도 실제 팩트로도 중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조금 까다로웠다. 하지만 까다로웠다고 해서 전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 그거 잘 잡아두시고 어려운 거 좀 더 공부해서 잡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다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어려운 거, 쉬운 거 다 존재합니다. 우리 파3 같은 경우는 스키밍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정답은 보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기를 못 읽었는데 어떻게 답을 찾겠어요? 그죠? 그래서 스키밍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뭐 대충 단어 한두 개 뽑아보는 거 아닙니다. 문법적 요소는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있는 단어는 빼놓지 않고 보는 거. 그게 스키밍인데 우리말로 예쁘게 하지 않습니다. 직독직해. 조금 투박해도 돼요. 우리말로 예쁘게 완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 이런 내용이구나. 시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거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크립트 나오는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 들어가는 거죠. 순서대로입니다. 보기 4개 중에 정답만 나와요. 그런데 힌트 보통 한 번이거든요. 에라 과감하게 골라주세요. 과감하면 최소한 손해는 안 봐요. 무슨 손해? 넘어갈 수는 있어요. 틀렸지만 다음 문제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계속 그 다음 거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붙잡혀갖고 와장창 깨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과감하게.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도요. 뭐 스키밍 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왜냐면은 그래서 스키밍 받았는데 앞에 거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 거 하다 보니까 뭔가 앞에 내용 같은 게 살짝 들린단 말이죠. 텀이 있어요. 그때 살짝 역주행하는 센스. 근데 이거는 약간 끝판왕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내용을 영어를 여유 있게 듣고 약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사실 1년에 거의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두 번 출제되고 한 번 시험 나올 때마다 거의 한 지문 정도만 나오거든요.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거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일단은 얘 빼고 나머지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1, 2, 3번 문제가 있잖아요. 막 뒤죽박죽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번하고 2번 정도만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이 좀 희생되고 2, 3번은 맞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크립트 끝나고 나서 문제 바로 나옵니다. 문제 읽어줄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다음 문제 또 스키밍 가야 되는 거죠. 파 3, 4는 타이밍이 똑같습니다. 디렉션 나올 때 스키밍, 문제 들으면서 순서대로 문제 읽어줘요. 넘어가서 스키밍, 또 그 다음 나오면 과감하게 가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과감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논란 유형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문제인데 이번에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 있죠. 첫 번째 문제가 의외로 까다로웠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를 언제 내가 손절할 건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1번만 이렇게 물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1번 문제 유형은요. 요거. 3문장 이내의 승부를 좀 봐야 돼요. 대부분 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다가 한 3문장쯤 들은 것 같은데 1번 문제를 모르겠으면 빨리 그냥 두 번째로 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두 번째 틀리고 세 번째 틀리고 올킬 당할 수 있어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고 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 1번 문제. 이게 첫 번째 단추거든요. 첫 단추부터 잘 끼면 옷을 좀 잘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첫 단추 안 껴버렸어. 그러면 힙한 스타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되더라도 넘어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밍하면 알 수 있죠. 주제, 이유, 목적, 누구냐, 어디냐, 문제점 뭐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대부분 1번 유형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질문들이 나오고 이런 것도 우리가 평소 이제 공부할 때 많이 보는 질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1월 26일 토익 시험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하고 4의 난이도 및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셨어야 했던 부분들, 그리고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정말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을 무료로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혜택들과 정보들을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2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파트 2는요, 여러분 항상 컨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즉 백지 상태에서 듣기만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아마 기억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오답을 소거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민이 되어서 세모 표시를 해가는 식으로 정답을 도출해 갔다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 있는 파트이죠.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쌤 파트 2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파트 2의 난이도는 제가 중상이라고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7번부터 19번, 그러니까 초반부에는요, 의문사 의문문들이 쭉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풀이법, 때로 답변들이 쭉 이어지는 형태를 띄었어요. 그래서 파트 2 좀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20번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예상했듯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답변들이 보통 20번 중후반부에 걸쳐서 이제 대거 등장을 하는 그러한 트렌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상이라고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보았고요. 난이도 상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간접적인 답변들이 중후반부에, 20번대 중후반부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문제 유형별 그 비중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평서문이 4문제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적인 답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when is the marketing project due? 라고 했는데요. 우리 due라는 형용사는 흔히 deadline, 마감일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시점과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마감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when이라는 의문사와 함께 쓰이는 due라는 표현은요, 뭐뭐는 언제가 마감인가요? 즉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의 의도와 동일해요. 보통 우리는 이제 when이라는 질문에 시점으로 답을 하는 응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I'm no longer responsible for the project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더 이상 그 마케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즉 저는 담당자, 책임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안에 숨은 의도는요, 언제가 마감인지 저는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 몰라요.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자, 이와 같은 답변을 우리가 모호한 응답이라고 부르죠. 결국에는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이와 같은 답변은 약간 변별력이 높은 그런 응답이라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Do I have to take these chairs back to the supply room? 자, 조동사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의자들을 비품실로 다시 가져다 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 보세요. We are meeting here again tomorrow. 우리 여기 내일 다시 모일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의자를 비품실로 가져다 두지 말라는 의도임을 알 수가 있겠죠. 종종 이렇게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 유형에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 답변이 간접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How was your job interview? 여러분, 우리 how was 명사 하면 이때 how는 뭐뭐는 어때요? 라는 상태를 묻는 용법의 how이죠. 자, 그러면 면접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가능한 응답들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 예상을 확 뒤엎는 응답. I'll start working in February.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은 It was okay 이런 응답 있잖아요. 어땠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응답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저 2월부터 일하기로 했어요. 2월부터 일을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표면적인 의미는 오케이. 2월에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안에 숨은 진짜 의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뷰가 굉장히 좋았다, 성공적이었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합격을 해서 일을 하기로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질문하고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응답 역시 고득점, 고난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확인해 볼게요. Where can I register for the special lecture? 자, 특강은 어디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해커스 어학원에서는요, 여러분, 매달 특강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요, 여러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등록하는 장소를 예상해 본다면 접수처에서요, 러비로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장소를 언급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I'll send you the link to the website. 제가 웹사이트 이 링크 전달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등록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식의 답변은요, 파트 2에서 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간접적인 응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평서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평서문이 앞서 네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평서문 는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의 형태가 아닌 점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만 오늘 나왔던 평서문들은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문과 함께 평서문의 부담을 확 덜어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We need to arrive at the concert before 2 p.m. 자, 우리 오후 2시 전에 콘서트에 도착해야 돼. 라는 평서문에 자, 답을 찾기 위해선 일단 연결고리 있는 응답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자, 2시 전에 우리 도착해야 돼요. 라는 이 평서문의 핵심 내용에 I'm nearly ready to head out. 나 이제 거의 나갈 준비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평서문에서 언급이 되었던 before 2 p.m. 이라는 이 특정 시점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나 나갈 준비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을 때 좀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오답을 최대한 소거해 가야겠죠. 여러분 평서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오답 패턴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평서문에는요. 구 형태의 답변은 절대로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전치사 구 혹은 명사 구, 즉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구가 등장하는 경우에는요. 과감하게 소거해 두셔도 된다는 거죠. 평서문에는 그렇다면 뭐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구의 반대, 즉 절, 문장, 그죠? 주어 동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형태나 혹은 질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답변 형태임을 기억해 두신다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오답을 최소 하나 정도는 소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히 듣지 못해도요, 여러분. 이런 오답 패턴들 그리고 여러분 파트 2는 최대한 오답을 소거해 나가는 그 소거 방법으로 약간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도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파트이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자신이 없다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Part 1, 2는요. 오답 소거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푸셔야 되고 그 역시 실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는요, 평소에 쉬운 문제들부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까지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따라 읽는 쉐도잉 트레이닝으로 평소에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청취력 상승에 여러분 집중을 반드시 해주셔야만 해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Part 4의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를 중상으로 측정한 이유를 알려드리면요. 일단 오늘 시험에서는요. Part 3와 그리고 4에서 또 아주 다양한 업계의 대화 그리고 담화 지문이 등장을 했어요. 제조, 판매, 그리고 관광이나 인공산업, AI하고 관련한 그런 분야의 대화 내용들도 혹은 담화 내용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업계의 용어들을 평소에 잘 암기해 두지 않으셨다면 토익의 빈출 표현들에 익숙치 않으셨다면 아마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동안 꾸준히 학습을 해오셨고 또
또 저와 함께 학습을 하셨다면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었다거나 혹은 라이브 수업을 들으셨다거나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빈출 상황들과 표현들을 좀 익혀두셨다면 그래도 이번 시험은 지난번 시험보다는 할만했어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난이도의 상을 제가 추가한 이유는요. 한 두세 지문에서 약간 까다로운 경우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워낙 전개가 빠르게 흘러가는 파트인데다가 약간 생소한 분야의 담화 지문이 나올 경우에 또 의도 파악 문제가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경우에 좀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약간 표기된 세 문제들을 다 놓치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중상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파트4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 유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지문 유형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이 excerpt from a meeting은 회의 발췌록이라는 의미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 중에 이야기하는 일종의 사내 연설 지문인데요. 이번 달에도 가장 비중이 크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문제 유형으로 또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요. 아무래도 파트 3뿐만 아니라 4 역시 지문에서 언급되는 디테일한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들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들을 때 가급적 시선이 보기에 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노려들여야 할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노려보면서 듣는 것에 최대한 올인을 해주셔야 지문에서 언급되는 단서를 놓치지 않고 노려 듣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선이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다 움찔움찔 반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 이번 시험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부분을 잘 지켜서 문제를 풀으셨다면 지문을 듣는 것에 최대한 올인하셨다면 이번 파트 4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게 측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득점률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의도 파악 문제가 세 문제 파트 4에서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의도 파악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표기된 세 문제 가운데 두 번째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 응시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밑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의도 파악 문제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경우 모르겠어 고민이 돼 싶다면 일단은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듣고 스토리를 이해해 둔 채 지문이 끝난다면요. 충분히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총평 영상에서는요. 특별히 이 직업이나 근무처 그리고 담화 장소를 묻는 문제,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전에 Part 4의 빈출 표현을 좀 몇 개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meet a requirement 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들로 지문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regulation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규정이라고 할 때 이 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합의하에 따르도록 정해놓은 어떠한 규칙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in compliance with라고 하면 무엇을 준수하여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준수하여라는 것은 곧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요구 조건을 지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규정을 준수하여라는 표현으로 또 바꾸어서 표현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상환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회사 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reimburse, 명사는 reimbursement라고 하죠. 우리가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상의 목적으로 사비를 지출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럼 회사에서 돈을 상환, 즉 돌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상환하고 관련해서는 보통 경리과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payroll department 또는 accounting department, 회계부서 또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관련 부서에 제출을 해야만 하는 서류가 있어요. 물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receipt, 영수증을 챙기셔야만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그걸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환과 영수증 이야기는 정말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점수 잡는 hackers.